보다 적극적인 모습으로 책임을 다해야 되고, 그것이 탄핵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는데 필요한 모든 부분에 협조를 다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전두환 독재의 잔재가 우리 당에도 남아있구나, 그리고 그게 유령처럼 자꾸 살아나는구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비상계엄 사태도 그 연장선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진영 논리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철저한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과 확고한 마음을 가지신 분께서 비대위원장이 되셔서 당이 민주주의 보수주의 정당으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좀 바랬고요. 제가 본 황 대표님은 되게 바른 분이세요. 되게 바르게 하려고 애쓰셨던 분이시고, 그래서 바르게 옳은 목소리 내는 사람들이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밀려나고 국민들께서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떤 신경으로 좀 나오셨는지 이야기 듣고 싶거든요. 앞에 있으니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만에 나오셨으니까. 딱 잡아. 아니, 오늘은 뭐 특별한 그런 건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해서 당에서는 안 된다,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번 탄핵 강하게 찬성하시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분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당이 지금 뭐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표를 걸었지 않습니까? 말만 아니라 행동으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보다 적극적인 모습으로 책임을 다해야 되고, 그것이 탄핵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는데 필요한 모든 부분에 협조를 다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탄핵 절차가 지연되면 국가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외교적으로 너무나 혼란이 커지고 또 피해가 커집니다. 이번에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직접 보셨습니다. 국회에 무장 군인들이 들어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했다라는 것을 보셨고, 또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목도에서 알고 있습니다. 예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서 민주 인사들을, 정치적 반대 세력들을 가두고 고문하고 살해하고, 그래서 7년 8년 아주 긴 세월 동안 처절한 투쟁 끝에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낸 겁니다. 그 민주주의가 2024년도에 무너질 뻔한 위기를 겪은 것이고요. 이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이 흐려졌던 너무나 큰 잘못이기 때문에 우리 당은 정말 책임을 지고 열심히 사태 수습에 협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국민의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표도 걸었지 않습니까? 말뿐만 아닌 행동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일단 오늘 의총장에서 전반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뭐 저도 국민의힘의 의원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의견을 나누려고 왔었는데, 일단 뭐 짧게 원내 지도부의 방침을 전달받는 형태의 시간이었고, 기본적으로 저는 일단 원내 지도부의 방침에 동의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원내 지도부에서는 좀 어떤 입장을 말씀하셨는지 좀 이야기 뭐 드리겠습니다. 권순동 원내대표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지도 방향에 따라줄 것을 요청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권선동 원내대표께서 이제 지난 의총 비공개 자리에서 이제 얼굴 두껍게 좀 다녀야 된다. 그 얘기는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내부에서 지금 계속 지지율이 나쁘지 않으니까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좀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 당에 나쁜 학습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극렬 지지자 중심으로 뭉쳐서 버티면, 단결해서 뭉쳐서 버티면 다시 기회가 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대다수 의원님들이 영남 의원님들이다 보니까 영남에서 공천만 받으면 또 할 수 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당내 헤게모니를 지키는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을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에서 쇄신의 목소리는 가장 위협적인 목소리를 듣고 가장 피하고 싶은 목소리인 거죠. 그러다 보니 쇄신보다는 단결해서 당내 헤게모니를 잡아서 극렬 지지자 중심으로 뭉쳐서 버티면, 때가 되면 다음에 다시 공천받고 공천만 받으면 또 당선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있고요. 실제 의총에서 그런 약간 뭐 발언들도 직접 얘기가 나오지는 않는데 그냥 이렇게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런 게 아닌가. 그 얘기를 직접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그런 의구심이 있고요. 근데 지금 일부 보수 결집 지지세 회복이란 단어가 나오니까 아 우리의 그런 생각이 맞았구나라고 확신하는 분들이 늘어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더 강경 노선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이 대목에서 참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0 항쟁 이후에 대한민국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민주화 운동을 했던 김영삼 대통령께서 독재 정권에 따랐던 전두환 추종 세력들이나 이쪽을 다 끌어안으면서 우리 보수의 가치를 세우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에 저는 그렇게 믿고 왔습니다. 뭐냐면 김영삼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민주화 세력이 중심으로 다 포용해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가 좀 느끼는 위협감은 물론 거기에 대한 생각은 공유하겠지만은 예전에 전두환 독재의 잔재가 우리 당에도 남아있구나 그리고 그게 유령처럼 자꾸 살아나는구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비상계엄 사태도 그 연장선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 제가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빨갱이다라는 욕도 많이들 하시는데 빨갱이다 지역감정 사실 다 전두환이 독재를 위해서 또 반대 정파 탄압을 위해서 만들어야 된 논리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직까지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충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비상계엄 이후에 후속 논의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다시 지키기 위한 논의고 그리고 우리 민주화 세력 안에 독재의 잔상이 남아있다면 그 독재의 잔상을 청산하는 논의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용기를 내야 되고 국민들께서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게 단순히 진영 논리가 아니라 진영의 싸움이 아닙니다. 진영의 싸움으로 보실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독재의 잔상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는 게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와 반민주의 싸움이다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면 안 될까요? 사실 권영세 비대위원장 인선 때 자리하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탄핵에 대해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부정적 입장을 표하셨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권영세 체제에서 비대위 체제에서 좀 네. 어떻게 당이 운영될 것으로 보고 찬성하는 입장,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좀 네. 어떻게 보시는지 솔직한 감정 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제가 바람은 그랬습니다. 비대위원장께서 우리 지금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진영 논리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민주주의 위기이기 때문에 투철한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과 확고한 마음을 가지신 분께서 비대위원장이 되셔서 당이 민주주의 보수주의 정당으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좀 바랬고요. 그건 원내가 아니라 원외에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내대표 선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 혼자 결정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의총에서 말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 간의 평소 소통이 더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그 대통령 담화 이후에 소위 말하는 이제 예전 친윤 세력이 결집을 다시 하면서 권선동 원내대표님이 압도적인 세력으로 당선이 되셨죠. 그 후에 일단 저도 함부로 평가할 건 아니라서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지켜보면서 제가 할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의 방향은 사실은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뭐냐 하면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의 대결인데 진영 논리를 떠나서요. 그러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과는 정확하게 선을 끊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했던 어쩌면 독재의 잔상들이거든요.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논거나 따르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들을 보면 예전 전두환 독재 시대 때 주장했던 논거들이 다 살아나고 있습니다. 빨갱이, 무슨 친중, 친북, 종북 다 그때 논리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거든요. 아직 민주주의를 극복을 민주주의로 가야 되는데 독재 때 썼던 논리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근데 과연
우리가 그때 빨갱이 됐던 사람들이 빨갱인가요? 민주투사들이 왜 빨갱입니까? 우리가 대통령 직선제를 하려고 애를 썼던 그 노력이 빨갱이일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민주주의를 만들려고 했던 노력들이거든요. 그런데 뭐 저는 대통령께서 이런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실시하려고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뭐 전두환이 빠졌던 논리적 오류와 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선긋기를 하고 우리는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민주주의 보수 정당이다라는 색깔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만약에 정말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구성이 되지 못해서 9명이 정상적인 헌법재판소인데 6명으로 비정상적으로 구성된 이후에 여러 가지 법 장난으로 국민들의 의사와 다르게 또 명백한 사실과 다르게 명백한 사실은 국회에 무장군인이 들어와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헌법기관의 활동을 못하게 막고 독재로 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게 명백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 명백한 사실과는 다르게 뭐 탄핵 기각이 이루어진다. 예. 만약에 하나 그렇게 되면 저는 대한민국이 30년 뒤로 후퇴할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내전 상태가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국민들께서 용납하시겠습니까? 국민들께서는 더 강하게 저항하실 것이고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불안정한 상태로 봤을 때는 권력을 다시 잡는다면 무력 진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순식간에 자칫 잘못하면 시리아 같은 형국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변곡점이라 생각하고요. 정말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지금 2024년에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게 너무 답답하고 저도 참담한 심정인데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 피로써 만들어 온 거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당연한 명제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 원내대표님과 당대표님께서 방향을 그렇게 좀 잡아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이고요. 근데 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간곡히 직원들이고 또 제 목소리 내면서 방향을 그렇게 잡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하는 것이 지금 제 역할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본 한 대표님은 되게 바른 분이세요. 되게 바르게 하려고 애쓰셨던 분이시고 그래서 바르게 옳은 목소리 내는 사람들이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밀려나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좀 국민들께서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